네, 안녕하세요. 경북대학교 구강암면외과 교실의 김진욱 교수입니다. 이번 ITI 아카데미에서 제가 준비한 강의의 주제는 구강상악동 누공의 치료에 대한 것입니다. 구강상악동 누공 혹은 오로안테랄 피슐라, 오로안테랄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등 여러 명칭으로 불리는데요. 강의에서는 짧게 OAF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OAF는 구강과 상악동이 어떤 병리적인 원인에 의해 개통, 연결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임상적으로 보면 대개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상악 구치부 치조장에 막히지 않는 천공을 볼 수가 있습니다. OAF가 발생되게 되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다시피 상악 제1, 2 대구치 발치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발치에 의해 발생한 경우가 가장 많았습니다만 최근 개인적인 경험으로 가장 많은 OAF의 원인은 임플란트 식립을 위한 상악동 수술과 관련된 OAF였습니다. 그 외에 상악동 구치부 관련 낭성병소나 종양의 처치에 의해 발생하는 OAF가 있을 수 있고요.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근래에는 상악 치조골에 발생한 엠론제이로 생산된 부고를 제거 후 발생하는 OAF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드물게 악교정 수술, 특히 상악 르포트 절단술을 시행한 환자, 그러니까 양악 수술을 시행한 환자에서 오로안테랄 피슐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가 개인적으로는 한 10년 정도에 한 2건 정도로 봤던 경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진료를 하다 상악동 천공을 만들게 되거나 OAF가 발생하게 되면 그 순간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이거 어떻게 막지? 이 고민부터 시작될 겁니다. OAF 클로저에 관한 여러 논문들을 참고하게 되면 대부분 논문에서 작거나 5mm가 되지 않는 크기의 OAF는 혈병을 잘 유지하면 자연적인 폐쇄를 기대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귀찮게 논문을 찾아보지 않아도 구강암면외과 교과서를 보게 되면 역시 5mm 정도를 보더라인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교과서에서 5mm 이하의 상악동 천공 발생 시에는 혈병 유지를 쉽게 하기 위해 젤폼이나 다른 콜라겐 재료들을 사용하고 팔자 봉합 등 봉합으로 잘 유지를 해야 한다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OAF의 크기가 5mm 이상이면 외과적인 술식을 통해 누공 폐쇄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참고 논문을 얘기해도 5mm 정도를 보더라인으로 잡고 있고 교과서에서 역시 5mm를 기준으로 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OAF가 발생되었을 때 클로저를 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들을 소개한 논문들도 많이 있습니다. 슬라이드에서 보다시피 자가 조직이나 아니면 이종 혹은 합성 재료들을 이용한 폐쇄 술식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보통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방법은 자가 조직이죠. 이 중에서 버칼 플랩이나 아니면 패드 플랩을 이용한 폐쇄를 가장 흔하게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증례를 하나 보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5번 치아의 심한 치근단 염증으로 발치를 시행한 환자입니다. 염증으로 상악동 플로어까지 치조골 흡수가 진행되었고 건전하지 못한 치은의 퇴축이 발생하여 OAF가 발생하였습니다. 16번 치아의 근심치근의 노출까지 발생했습니다. 15번에서 16번까지 사다리꼴 모양의 협측 점막 비판을 형성을 하고 치은 염증 상태를 모두 제거하니 15번 부위 치조골이 상악동 바닥까지 흡수되어 상악동 점막이 노출되었습니다. 협측 점막을 관골 방향, 상악동 전벽 방향으로 충분히 상방으로 방리된 상태에서 골막에 릴리징 인시즌을 형성하여 플랩이 탄탄한 부계측 점막에 장력 없이 봉합되도록 어드밴스하고 봉합을 시행하였습니다. 오른쪽 아래 사진이 점막이 완전 힐링된 상태입니다. 이 방법을 버칼 어드밴스먼트 플랩이라고 합니다. 버칼 어드밴스먼트 플랩은 OAF 폐쇄에서 가장 흔하게 사용되고 오랫동안 이용된 수술 방법입니다. 복잡한 수술 테크닉을 요하지 않고 쉽게 형성 가능한 플랩을 이용하여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논문 리뷰에 따르면 성공률은 약 87% 정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상악 구치부 협측 전정의 깊이가 얕아진다는 것과 수루 통증 그리고 붓기 정도입니다. 그리고 얕아진 전정 깊이는 한 몇 개월 후 전정 성형 수술을 통해 다시 회복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 수술에서 중요한 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반드시 릴리징 인시전을 주어서 플랩을 충분히 구개측으로 당겨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날카로운 치조골이나 발치와의 협측 치조골은 삭제를 해주어야 플랩의 자극을 줄이고 자연스럽게 플랩이 구개부에 닿도록 해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반드시 수술 부위에 감염, 염증, 이물질 등의 병리적 소견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케이스입니다. 내원 3년 전 상악 좌측 임플란트를 식립하였으며 병원에 오기 6개월 전 임플란트가 자연 탈락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잇몸뼈 조각이 떨어져 나오고 그 후 물을 마시면 코로 물이 새는 OAF 증상이 발생하여 내원하였습니다. 이 환자분은 골다공증으로 약 10년간 비스포스포네이트를 복용하다 중단한 지 3년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임플란트 관련 엠론제이가 발생한 것으로 진단하였고 상악 치조골의 부골이 자연 탈락되면서 OAF가 발생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술 전 방사선 사진입니다. 좌측 상악동의 점막 비율가 관찰됩니다만 상악동의 만성염증으로 의한 것으로 보이고 감염증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와 함께 오로나잘, 오로안트랄이 모두 개통되어 있는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우측 상악동 점막 역시 심각한 비우 소견이 있으며 임플란트에 고정되어 있는 부골 역시 같이 관찰할 수가 있었습니다. 수술 사진입니다. 나잘 뮤코자, 사이너스 뮤코자를 협점막과 분리를 하면서 버칼 플랩을 형성을 해줍니다. 가능하면 상악동 점막은 봉합하여 실링을 얻어주는 것이 좋고 버칼 플랩을 릴리징하여 봉합하여 수술을 마무리합니다. 아, 6개월 전 좌측 상악동 거상술 시행 후 코에 심한 악취가 발생하여 코로 물이 나오는 OAF 증상이 발생하여 이비인후과에 내원하였다가 항생제 복용하였으나 증상 지속되어 다른 개인 병원에서 국외 점막 회전 피판으로 OAF 클로저를 시도하였던 환자였습니다. 그 이후에도 증상이 개선되지 않아 본원으로 내원하게 되었습니다. 내원 당시 촬영한 CT상 상악동 점막의 심한 비우가 관찰되었습니다. 한 달 가까이 항생제 투약하면서 염증 조절 시행하였고 OAF 폐쇄 수술을 시행하였습니다. 협점막과 상악동 점막을 분리하면서 버칼 플랩을 형성하고 천공된 상악동을 노출시킵니다. 상악동 벽을 따라 점막을 박리합니다. 그리고 상악동 점막을 완전한 실링을 이루도록 슈처를 해줍니다. 막실러리 튜버러시티 부위에서 협측 피판의 골막을 1에서 1.5cm 절개하고 협측으로 블런트 다이섹션을 하면 노란 팻 티슈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버칼 팻 패드입니다. 조심스럽게 주변을 블런트 다이섹션 하면서 지방을 당겨내어 혈관이 풍부한 지방 덩어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때 주의할 것은 지방 조직이 협측 조직에서 분리되는 것이 아닌 연결되어야 페리클 플랩의 형태로 만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충분한 크기의 지방층으로 천공 부위를 막아주고 버칼 플랩은 어드밴스하여 구개부에 슈처해 해줍니다. 이 술식을 페디클드 버칼 팻 패드 플랩 혹은 버칼 팻 패드 플랩이라고 얘기합니다. 버칼 팻 패드는 일반적으로 10ml 정도의 볼륨을 가지고 있으며 협근 외측에 위치하고 네 방향의 프로젝션을 가지고 있는 지방층입니다. 위로는 템포랄, 하방으로는 테리고이드, 근심으로는 테리고팔라틴, 그리고 버칼 익스텐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맥실러리 아테리, 템포럴리 아테리, 그리고 페이셜 아테리의 분지에서 혈액 공급을 받아 혈행이 풍부한 조직이 되겠습니다. 실제 그 술식의 모식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팻 패드 채취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플랩의 작도를 튜버러시티까지 연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풀 시크니스 플랩을 형성하여 상악골 후상방으로 충분히 박리하고 협측 골막을 샤프 다이섹션하여 팻을 노출시키고 천공 부위가 충분히 덮이도록 블런트 다이섹션을 통해 팻을 꺼내서 국의 점막 혹은 주변 골 조직에
앵커 슈처를 시행합니다. 그리고 버칼 플랩을 봉합합니다. 그림처럼 지방 조직을 노출시킬 수도 있고 버칼 플랩으로 덮어줄 수도 있습니다. 저는 OAF 폐쇄를 할 때 대부분의 경우 상악동 점막을 봉합하고 지방 이식을 시행하는 편입니다. 상악동 점막을 봉합할 때 수술 팁은 인턴 플랩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OAF가 있는 부위의 단면은 첫 번째 그림처럼 트랙을 이루고 있고 천공된 크기에 맞춰 절개를 가하게 되면 상악동 점막의 폐쇄를 얻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본 테이블이 확실하게 있는 부분에서부터 구강점막 절개를 가해 상악동 쪽으로 말아 넣게 되면 상악동 폐쇄를 얻기 용이해집니다. 이 위에 팻패드를 덮게 되면 2레이어로 커버를 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에 버칼 어드밴스먼트 플랩을 이용해 한 차례 더 덮어주게 되면 3층으로 커버를 해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버칼 팻패드 플랩의 장점은 OAF를 막기에 적당한 해부학적 위치를 가지고 있고 혈행이 풍부하며 버칼 어드밴스 플랩과 달리 전정부 변형이 없습니다. 또한 도넛 사이트 합병증이 거의 없고 다루기 쉬운 장점이 있으며 국소 마취가 가능한 역시 장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성공률이 높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케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6년 전 상악 좌측 26번, 27번 부위 상악동 거상술과 함께 임플란트 식립을 시행한 환자입니다. 2개월 후 양치 시 코로 물이 나온다는 증상이 발생하여 해당 병원 내원하였고 대부리망 OAF 폐쇄를 시행하였으나 증상 호전되지 않아 3년 전 내원하였었습니다. 구강 내 임플란트 식립 부위 협축으로 OAF 확인되었습니다. CT상 좌측 상악동을 가득 메울 정도로 점막 비후와 잔존골 이식제가 관찰되었습니다. 감염증이 발생하고 3년이 지나서 내원하여 상악골 전체에 만성염증이 있어 상악골이 염증성 골막 반응으로 전반적으로 두꺼워져 있습니다. 파노라마상 골 이식제가 충분히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CT를 보면 임플란트 협축에 골 조직이 흡수되어 임플란트가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버칼 플랩을 형성하여 천공 부위를 노출시켰습니다. 12mm 정도 크기의 골 천공이 보였고 2개의 임플란트 모두 스레드가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임플란트를 보존하면서 OAF를 폐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임플란트를 모두 제거하고 비후된 상악동 점막을 모두 소파하여 제거하고 또한 감염된 골 이식제를 철저하게 모두 제거해야 합니다. 충분히 지혈하고 버칼 패드 플랩과 이후 임플란트 재식립을 위해 상악동 점막과 협정막 박리 편의를 위해 비흡수성 멤브레인을 사용하였었습니다. 수루 6개월 파노라마 사진입니다. 상악동 점막 비후가 많이 얇아져 좌측 상악동이 수술 전보다 클리어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수루 1년 경과하여 임플란트 재식립을 위한 상악동 골 이식을 시행하였습니다. 상악동 점막이 파이브러스 체인지로 단단하게 변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상악동 점막을 박려하여 거상하고 골 이식을 시행하였습니다. 수술 중 상악동 막의 찢어짐은 없었고 상악동 벽과 점막의 박리는 용이하였습니다. 다만 여러 차례 수술로 인해 상악동의 모양이 불규칙해져 있어 골벽을 따라 점막을 박리하는 데 주의를 해야 합니다. 골 이식 후 파노라마입니다. 추가적인 점막 비후나 염증 증상은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이후는 통상적인 과정으로 임플란트 치료를 완료하였습니다. 발치를 하거나 임플란트 상악동 골 이식을 하고 나서 발생한 OAF를 폐쇄해주기 위해 애써보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성공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실패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앞서 보여드린 케이스는 모두 한 번 이상 클로즈를 실패하여 내원하셨던 분들입니다. 왜 실패를 했었던 것일까요? 일반적으로 5mm 이상의 상악동 천공이 발생하고 적절한 외과적 폐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48시간 내에 50%에서 상악동염이 발생하고 2주가 지나면 90% 상악동염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구강 상악동 천공이 발생되면
만성 상악동염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48시간 내에 폐쇄를 해줘야 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럼 보여드린 환자들의 경우 OAF가 발생하고 늦게 처치를 받아서 실패를 한 것이냐? 그건 아닙니다. 오히려 OAF 증상이 나타나서 환자가 내원하면 거의 바로 처치에 들어간 경우가 더 많습니다. 수술로 막아주고 항생제 처방을 하고 할 것은 다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잘 낫지를 않습니다. OAF 클로저를 어떻게 치료를 하는가를 결정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고려할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크기입니다. 5mm보다 작은 크기는 자연적으로 폐쇄될 가능성이 있으니 경과를 보면 되겠고 5mm보다 크면 외과적 처치를 결정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진단 시기입니다. 오래된 OAF는 상악동염이 동반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므로 수술 전 반드시 CT를 통해 상악동 평가가 필요합니다. CT를 통해 상악동 점막의 비후 정도, 이물질 여부 등을 평가할 수 있고 정확한 본 디펙트의 크기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수술 방법을 결정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요소인 감염이나 다른 병리적 소견 여부입니다. 상악동 고리식이나 임플란트 식립 후 발생한 OAF는 대부분 감염된 상태라고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악동 내부에는 감염된 골 이식제와 임플란트가 존재합니다. 이 상태를 그대로 두고 점막만을 봉합하는 것은 소용없습니다. 임플란트 관련 OAF가 발생한 환자 중 많은 환자들이 여러 번 클로저에 실패했다고 합니다. 이 경우 실패 원인은 대부분 감염된 임플란트 혹은 골 이식제가 그대로 상악동에 남아있는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악동 골 이식제를 제거하지 않아서 감염원이 그대로 남아있으면 수술 후 실패를 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감염에 노출된 임플란트를 제거하고 상악동에 남아있는 골 이식제와 염증성 점막을 모두 긁어내어 상악동 내부를 깨끗하게 해주어야 합니다. 상악동염을 제거하기 위해 철저히 소파수를 시행한 후 클로저를 시행해야 성공적으로 OAF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해보면 OAF의 크기가 크면 수술적 처치가 필요합니다. 기다려도 안 막힙니다, 이거. OAF 클로즈를 하기 위해 가장 쉽고 효과적이며 성공률이 높은 방법은 버칼 어드밴스 플랩과 버칼 패드 플랩입니다. 가장 중요한 OAF 클로저 수술의 성공 열쇠를 쥐고 있는 사항은 OAF 클로저 수술 전 혹은 수술과 동시 어떠한 병리적 상태도 잔존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